오늘은 이거 다 키비주얼 어느 정도 잘 나오시나요? 해보니까. 나중에 한 번씩 봐드리고, 그래도 일단 이미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그 아트 디렉팅에서 실제 쓸 수 있을 법한 인물이나 제품 연출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커리큘럼에는 인물을 먼저 넣어봤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 제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품이 나는 이런 제품으로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를 활용하겠지만 내가 AI로 제품까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품 단독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일관성을 AI에서 근데 완벽하게 일관성이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만들고 싶은 제품과 유사하게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이렇게 좀 흰 베다에 누키컷처럼 깔끔하게 단독 컷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단독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제품이 이제 놓여져 있는 다양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연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근데 지금은 그 나노바나나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져서 어느 정도 나노바나나를 같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진짜 나는 이 제품이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당연히 합성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스텝으로 일단 이루어질 거라서 좀 하나씩 스텝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품 단독 이미지를 만들 때는 제가 간단히 프롬프트 구조를 물론 이 구조를 안 따라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 그래도 이런 흰 베다에 만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거의 이미지 종류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컷 종류, 프로덕트 포토그래피겠죠. 이 경우는 프로덕트 포토그래피다 아니면 나는 이거가 프론트 뷰로 본 건지 아이 레벨로 본 건지 아니면 탑 뷰에서 본 건지 이렇게 구도에 대한 워딩도 여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제품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간 블러쉬 컴팩트 파우더라고 이건 나중에 화장품으로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워딩을 썼고요. 여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컴팩트 파우더라고 쓰는 것보다 내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디자인에 대한 색감이나 형태 이런 워딩이 그냥 앞단에 딱 들어가는 게 훨씬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디테일을 이제 쫙 써주면 되겠죠. 어쨌든 저희는 제품 컷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주체적인 설명. 그래서 저는 블러쉬인데 약간 그린에서 핑크 그라디언트가 있는 블러쉬는 좋겠다. 그리고 약간 슬릭한 디자인이고 이런 컬러감의 패키지랑 거울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백그라운드 뒤에 있다. 이렇게 그냥 당연히 단독 컷이니까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하이 레졸루션 포토그래피고 이런 식으로 쓰거나 스타일은 사실 내가 이 제품의 스타일이 좀 미니멀했으면 좋겠다, 빈티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워딩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약간 향수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프롬프트 딴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에는 프로덕트 포토그래피라고 넣었고 제품은 화이트 실린더 모양의 커튼 버튼이다 라고 썼고 좀 디자인이 계란을 본따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디테일에 대한 거를 에그 쉐입의 캡이 위에 있는 그런 커튼 버튼이고 좀 텍스처나 이런 거는 매트하고 약간 화이트한 돌질감 이런 거라고 추가를 했고요. 그 배경은 뒤에 그냥 통일해 주시면 돼요.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되고 좀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졌어요. 근데 AI의 특징이 같은 프롬프트라도 매번 4가지 이미지를 다른 걸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리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최대한 맞게 프롬프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롬프팅을 계속 다듬으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내가 계란이라는 그런 오브제를 활용해서 이런 흰색 향수병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게 있으면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도 여러 번 생성을 해보면서
나오는 것도 AI를 잘 활용하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해서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이걸 보면서 난 이런 디테일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면 당연히 프롬프트를 다듬어 가면서 이미지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제가 여기에 심플한 플라워 쉐이프 로고가 카빙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카빙된 느낌까지 반영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이게 캡에 카빙이 되어 있다라고 썼는데, 보시면 캡에 된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AI 미드저니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딱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다 하면 당연히 포토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AI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도 프롬프팅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쉐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로고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물론 이 워딩을 써서 이 로고가 써져 있는 제품 패키지를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팅을 할 수도 있지만 퀄리티가 확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로고 타입 같은 게 들어가야 될 때는 무조건 포토샵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게 다양한 디자인을 뽑아서 이렇게 병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프롬프팅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레퍼런스 이미지 기반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패키지를 보는데 이런 색감과 이런 텍스처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 앞에서 계속 하는 그 과정이 디스크라이브로 그럼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롬프팅을 해야 될까를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워딩을 파악을 해서 좀 미드저니가 잘 만들 수 있는 워딩으로 조합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컷 종류나 구도 제품 이 부분은 립스틱을 만들 때 두 가지, 하나는 캡이 벗겨진 거, 하나는 캡이 써져 있는 이 두 가지를 만들고 싶어서 프롬프팅 이렇게 했는데, 프로덕트 포토그래프고 립밤 패키지 디자인인데 똑같은 디자인인데 하나는 캡이 벗겨져 있고 하나는 캡이 쓰여져 있는 이런 식으로도 만약에 내가 제품을 다양하게 컷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프롬프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디테일도 뭐 이런 색감에 대한 거를 써줬고, 배경은 당연히 화이트 백그라운드고 스튜디오 라이팅이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게 좀 버전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얼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컬러감의 그라디언트의 이미지는 나왔는데, 나는 이거를 진짜 이거랑 비슷한 텍스처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나 뭐 나는 이거랑 진짜 똑같이 만들고 싶다 하면 옴니 레퍼런스, 캐릭터 레퍼런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기반으로도 디벨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 레퍼런스를 했을 때, 이미지 프롬프트를 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근데 제가 7 버전을 이걸 만들 당시에는 6 버전으로 했었는데 7 버전으로 하니까 되게 저 누리끼리한 색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거는 포토샵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내가 이 형태는 마음에 드는데 색감만 조금 바꾸고 로고 넣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포토샵 가서 색감 보정해주고 로고 디테일도 추가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도 제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서 그래픽을 활용하는 방식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그래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걸이 디자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또 프롬프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이런 태투 디자인 일단 보안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워딩을 했고, 딱 이렇게 좌우 반전이 돼도 똑같아야 되니까 시메트릭한 윙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하트 모양이고 이런 포인트 디테일이 있다 이런 걸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똑같이 앞에는 뭐 이거 다 이제 아시겠죠? 제품은 뭐 이거 실버 넥클리스고 추가적인 디테일은 시메트릭한 이런 하트 쉐입의 윙 디자인이고 실버 체인의 목걸이고
화이트 백그라운드 있고 심플하고 크롬 텍스처다 하고 마지막에 이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옴니 레퍼런스의 그래픽을 얘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그 그래픽이 목걸이 형태로 바뀌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래픽, 전 목걸이로 했지만 뭔가 여러분이 그래픽 요소로 이거를 뭐 텍스처를 바꿔서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용 방식도 있다. 보통 언니 쓰실 때 숫자를 몇 정도로 설정하세요? 아 근데 그거는 저는 봐가면서 해요. 그게 딱히 근데 이게 또 그 약간 또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픽을 근데 그것도 내가 이런 걸로 목걸이 텍스처를 만들 때는 또 뭐 높이는 게 좋았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걸로 또 이걸 뭐 티셔츠 프린팅으로 한다 했을 때는 또 낮춘 그거는 근데 좀 해보면서 잡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 인물도 옴니 레퍼런스 쓸 때 그 수치를 물론 수치를 높이면 이제 헤어스타일이랑 옷까지 다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약간 딱 이 숫자가 좋다. 저는 작업해보니까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러면 네. 하실 때 평균적으로 몇 정도 했을 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옴니 레퍼런스를 하면 그래도 그 형태는 숫자에 저는 그렇게 높이진 않았어요. 100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냥 옴니 레퍼를 넣는 순간은 이 형태감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래픽 디자인 할 때는 뭔가 숫자를 굳이 안 높여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인물이 왜냐하면 이 착장을 유지할지 헤어스타일까지 달리할지 이게 다른 거라서 저는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못 받았어요. 왜 경우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봐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단독 컷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옴니를 사용할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그 향수 제품을 이런 스타일의 배경이 연출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달걀 그 모티브의 향수라서 이런 새 둥지 같은데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컷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이걸 프롬프팅을 바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다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프롬프트를 파악을 일단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근데 비슷하긴 한데 이제는 그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제품 단독 컷을 만들 때 썼던 이 제품에 대한 외형 모션에 대한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제품 연출할 때도 계속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퍼퓸 바틀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화이트 재질의 에그 모양이 있는 퍼퓸 바틀이다 하면 AI가 훨씬 더 이걸 옴니 레퍼런스를 물론 넣을 거지만 훨씬 더 이런 디자인이구나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이미지를 훨씬 잘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 설명 부분에 아까 내가 단독 컷으로 만들었던 그 제품에 대한 그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일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연출된 배경이나 상황 설정 같은 워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버드네스트의 그 이끼로 만들어진 버드네스트에 앉아있다. 이렇게 썼고 이제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한 설명,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이제 이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워딩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추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두 개는 좀 로고 같은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걸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태도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조금 비율 같은 것도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제가 이걸 프롬프팅으로만 했는데 뭐 그 레퍼런스 이미지 자체를 또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바디워시를 옴니 레퍼런스로 넣고 이런
이런 스타일의 배경을 이미지로 프롬프트로 활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워딩들이 뭘까를 잘 모아서 이렇게 제가 이 제품을 만들 때도 핸드워시 바틀이 블랙 펌프가 있고 옐로우 바디워시가 차있다 이런 워딩을 써서 단독컷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단독컷에 썼던 워딩을 또 써주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은 이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해서 나온 워딩을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스 이끼가 커버된 돌 위에 이렇게 서 있고 백그라운드는 베이지고 미니멀리스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썼고 이제 이거를 옴니 레퍼런스로 넣었더니 또 얼추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가 나왔죠. 이거는 아까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심플한 프롬프팅이라 그런지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로 안 써도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구현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 프롬프팅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로 이걸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내가 추구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목걸이도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면 이걸 목걸이를 당연히 옴니 레퍼런스로 쓰고 이미지 프롬프트랑 스타일 레퍼런스는 좀 저런 발광하는 좀 천사의 날개 같은 이런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팅을 이렇게 이거는 뭐 클로즈업으로 만들고 싶어서 클로즈업이란 걸 먼저 썼고 제가 또 이 목걸이 만들 때 썼던 단독컷 만들 때 썼던 워딩을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 이런 윙 그래픽이 빛나고 있다 이런 워딩을 써줬습니다. 배경에 대한 거는 색감도 뭐 약간 톤 다운된 핑크랑 그레이 톤 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걸이를 옴니 레퍼런스 넣고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 넣을 때는 또 이렇게 되게 재밌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건 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목걸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연출을 했던 거는 이런 해파리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제품에 대한 워딩 쓰고 이런 젤리피쉬의 백그라운드에 있다 라고 하고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고 또 이렇게 바닥에 샌디한 워터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제파리가 그냥 스타일 레퍼런스로 쓰는 거? 네네. 근데 이걸 이미지 프롬프트로도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건 계속 작업해가시면서 좀 그런 감도는 왜냐면 이것도 케바케라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데 보여드렸던 이 둥지에서의 연출 컷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지는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어도 사실 이 둥지 자체가 완전 동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미드전에는. 그렇지만 제미나이에서는 이게 꽤 이제 잘 잡혔어요. 그래서 근데 제미나이를 혹시 나노바나 쓰신 분 있나요? 써보신 분? 좀 써보셨어요? 그러면 되게 요즘에 써보셨어요? 네, 과제를 되게 좋아졌어요. 퀄리티 원래도 좋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현업하면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미드전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디테일이 달라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내가 정말 이 배경에 이 제품을 그대로 합성한 것처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되게 쉽게 진짜 GPT처럼 채팅하듯이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2개 주고 그냥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대화대로. 그래서 1번 이미지 속 제품을 2번 이미지 속에 둥지에 넣어서 합성해줘. 그리고 뭐 이런 거 빛 관계 신경 써서 합성해. 라고 하고 중요한 게 물론 빠른 모드에서도 얼추 되긴 돼요. 이건 예전 버전인데 근데 이제 사고 모드를 쓰셔야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나노바나가. 근데 이거는 그 무료 버전은 하루에 3개밖에 생성 못해요. 사고 버전으로. 그래서 좀 사실은 퀄리티 좋게 나노바나를 쓰고 싶다 하면 이것도 결제를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꼭 이 수업에서는 결제를 안 하셔도 나중에 현업에서 쓰셔도 되고, 이번에는 뭐 미드저니로만 옴니 레퍼런스 활용해서 최대한 나는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이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나노 바나나도 많이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합성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면 당연히 또 GPT처럼 대화하듯이 말하면 됩니다. 제품 크기 조금만 줄여주고 똑바로 서 있게 지금은 약간 뉘어져 있어서 했더니 또 잘 알아듣고 되게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줍니다. 아니면 또 이것도 되게 쉽죠. 이게 그리고 이것도 45도에서 그냥 바라보고 컷 하면 되게 쉽게 이렇게 앵글을 바꿔주거든요. 근데 미드전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해드리기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옴니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제품 이미지에 정면 컷을 옴니 레퍼런스로 하면 좀 성향이 어쨌든 이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모든 걸 만들어 주려고 해서 각도나 이런 게 잘 안 바뀌고 이렇게 정면 사진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측면에 뭐 인물 사진을 옴니 레퍼런스로 넣었다 하고 프롬프팅은 정면으로 해줘 라고 해도 물론 해주긴 하는데 퀄리티가 좀 다소 떨어지고 잘 반영을 못하는 그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나노바나나 나오기 전에 미드저니로만 했을 때는 그래서 아예 아예 제품 이미지를 따로 측면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옴니 레퍼런스 넣어서 캐릭터 레퍼런스 넣어서 이미지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참 나노바나나가 이런 건 정말 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이게 과연 그러면 무조건 모든 케이스에 무조건 제미나이가 훨씬 좋냐 이러면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막 해파리 배경에 저 목걸이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이미지 속 목걸이가 2번 이미지 속 해파리들과 함께 연출된 컷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어색해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이 이미지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써보니까 미드저니는 그래도 약간 이 목걸이만 똑같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해파리 그 느낌적인 느낌을 좀 이 목걸이랑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툴이라면, 나노바나나는 딱 내가 준 이미지 그대로를 유지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준 이미지에 이렇게 위에 얹어주기만 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이미지에 그대로 합성하지 말고 톤앤무드만 참고해서 연출을 해줘 라고 해도 사실은 좀 뭔가 그 미드저니 특유의 미감 같은 건 잘 따라하지를 못해요, 얘가. 그래서 저도 이걸 막 써보다 보면 느낌을 잡기 위해서는 미드저니를 쓰고, 좀 정확히 내가 이제 딱 여기에 딱 이 제품만 들어가면 되겠다, 이 인물만 갈아 끼면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제미나이를 그 다음에 써서 저는 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드저니는 배드현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잘 잡아오고 질감이나 디테일 이런 것도 사실 동일하진 않다. 하지만 나노바나나는 그에 비해 배경이나 질감이나 디테일도 동일하고 뭐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는 함께 좀 미드저니는 제품의 톤앤매너, 그 배경의 톤앤매너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소화해서 해주는 느낌이라면, 나노바나나는 딱 주어진 그 정보에 정말 모범생처럼 이렇게 딱 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을 잘 해서 툴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제미나이로 합성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사실 진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써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립스틱 제품을 이제 캐릭터 레퍼런스로 넣어서 이런 배경에 연출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제품이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미드저니는. 이게 참 한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합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옴니 레퍼런스나 캐릭터 레퍼런스로 형태는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당연히 합성할 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 또 이런 립스틱이 아니라 또 막 되게 뚱뚱한 형태의 립스틱이 연출된 사진에 합성하는 것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하면 당연히 합성이 더 자연스러운 빛 관계나 뭐 이런 질감 같은 것도 밑에는 살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이제 눈기컷을 합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태를 만들고 이 밑에 질감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만 지우고 위에 디테일 살아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합성하고 이런 타이포 같은 것도 제품을 합성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물론 미드저니가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얼추 그 형태감과 질감을 유지를 해서 그 빛관계의 그림자라든지 질감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좀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기껏 타서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합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디테일도 당연히 나는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픽적인 요소가 하면 당연히 포토샵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팩캠에서 했던 그런 제품 컷 여러 가지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다 이제 캐릭터 레퍼런스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키 컷을 합성해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래픽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연출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 제품은 다들 이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다 합성은 잘 하시나요? 이걸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누키컷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워야 될 부분만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눕기를 올리면 되고, 이런 그래픽 작업 같은 것도 당연히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보면 이런 그라디언트도 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라디언트 디테일이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거 만들 당시는 6.1로 제가 작업을 했었가지고 이런 것까지 캐릭터 레퍼런스로 색감까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네 하지 말고 이렇게 손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도 합성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색감 섀도우 높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보정한 거고, 이 뒤에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도 사과 이런 그래픽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 그냥 가우시안 블러 해서 블러 준 다음에 투명도로 이렇게 차이를 줘서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그래서 막 제 거 보시면 가끔 이거 다 AI로 와 어떻게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손수해줘야 되는 디테일이 있어야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AI로 다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내가 손수 좀 보정할 수 있는 거는 보정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을 이런 것도 제품 만들고 여기 부분에 아이스크림 이 질감만 또 만들어서 이것도 아이스크림 이 부분 따돌이 해서 이렇게 합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포리코 콘텐츠 만들었을 때도 포토샵을 진짜 많이 썼는데 일단은 이런 시리얼 볼에 담긴 폰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근데 정확히 그 브랜드의 제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합성에 유리한 그런 구도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막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합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근데 이건 폰이어서 그냥 제가 프롬프팅으로 아이폰 이렇게만 해서 프롬프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키컷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옆면도 블랙으로 포토샵에서 다 잡고 지금 핑크였는데 옆면도 핑크 잡고 그 다음에 저거는 완전 정면 컷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포토샵 AI로 이런 디테일을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좀 같이 보여드리면, 포토샵 AI 다들 좀 잘 쓰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우유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이건 절대 근데 미드저니에서는 안 돼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짜잘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가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잡고, 저는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생성형 채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는 generative fill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른 다음에 그냥 프롬프팅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래서 뭐 밀크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절대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유 줄기도 진짜 몇십 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얼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되긴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버전을 또 포토샵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당연히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도 약간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었고, 이 버전으로 했구나. 네, 그래서 이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 얹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포토샵을 한 겁니다.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또 우유 줄기를 생성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보면 Generative Fill 특징이 이렇게 내가 잡은 영역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아마 디테일이 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폰 케이스. 얘가 생성을 해주면서. 우유 생성해주면서 여기 별 모양이 좀 달라졌죠? 이것도 당연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유 줄기만 살려서 이런 데는 또 지워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다 하나씩 봐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으로 또 막 시리얼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그때 제가 쓴 프롬프트로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어야 되는 영역을 잡고 Star Cereals on Floor 그냥 이런 식으로 했네요. 간단하게. 근데 이게 아마 이 이미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얘가 인지를 하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지금 색깔이 되게 안 어울리죠. 그럼 이것도 이 별만 눕기를 따서 색감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한 번에 됐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한 땀 한 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약간 여기가 약간 떠 있는 것 같아서 우유에 살짝 잠겼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이드 밀크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을 잡고 프롬프트를 써서 보정을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잡아가시면서 작업을 하면 훨씬 퀄리티가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제품 단독컷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서 만들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컷을 옴니 레퍼런스나 페이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반복된 것 같은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그래서 옴니 레퍼런스로 썼는데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막 스타일 레퍼런스나 이미지 프롬프트도 막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그때 약간 제가 엑스레이 질감 이런 사진도 활용하고 이렇게 컵에 있는 것 같은 화장품 이미지도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건 제가 키비주얼로 만들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변형을 해보고 싶다 하면 내가 잡은 키비주얼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미드저니 안에서 내가 만든 거 자체를 레퍼런싱을 해서 또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과의 엑스레이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앞에 거는 스타일 레퍼런스로만 넣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캐릭터 레퍼런스에 제가 만든 립스틱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또 이렇게 되게 재밌는 질감의 그림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실험적으로 캐릭터 레퍼런스에도 넣어봤다가 스타일 레퍼런스에도 넣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되게 생각지 못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질감으로 이렇게 스타일 레퍼런스를 넣어서 했더니 이런 컷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키비주얼로 쓴 소스들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저희 그냥 빨리 설명을 하고 좀 쉬고 그냥 각자 피드백을 할게요. 인물은 마찬가지예요. 인물도 어쨌든 저희가 이 유사한 인물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단독 컷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물 단독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이 인물을 또 옴니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것도 나름 프롬프트 구조가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샷이나 구도? 근데 인물 얼굴이 일단 저희는 잘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클로즈업으로 그냥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클로즈업이라고 어디로 해주시고 기본적인 이 인물에 대한 설정,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인물을 만들 때 저 워딩을 좀 많이 써요. 중성적인. 이게 생각보다 미드저니가 그냥 여자를 만들면 너무 예쁜 틱톡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븐거즈랑 컨셉 좀 많이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오묘한 느낌의 이런 인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저 중성적이다 라는 단어를 좀 많이 같이 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외적인 특징이 있겠죠. 인물이 어떤 헤어스타일과 어떤 뭐 피부 컬러, 눈동자 색, 뭐 이런 외적인 뭐 주근깨 있다 이런 특징. 그리고 뭐 옷이야 뭐 내가 좀 고정시키고 싶은 착장이 있다면 또 그걸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뽑은 거라서 탱크탑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디테일도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백그라운드 이것도 그냥 루키카처럼 깔끔하게 흰색 배경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물론 그냥 정면 앵글을 하나 만들어도 좋지만 한번 써보니까 멀티 앵글로 애초에 이미지를 뽑아가지고 캐릭터 레퍼런스랑 옴니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정면 컷을 쓸 때는 거기 이 컷만 잘라서 쓰고 또 측면 컷이 필요할 때는 멀티 앵글로 얻어진 또 다른 컷을 잘라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저 샷폼 멀티 앵글 이런 워딩을 붙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이렇게 또 다른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여자 이미지가 딱히 없다. 그냥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나는 여기서 내 모델을 정할래 하면 똑같은 프롬프트도 여러 번 하면 매번 다른 인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뭐 포트레이트 포토다, 뭐 뒤에 샷폰 멀티 앵글이다 이런 걸 빼고 이제 외적인 특징이나 이런 걸 좀 달리하면 이렇게 다양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인물 생성을 했다면 이제 저는 이런 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인물을 좀 이렇게 다양한 배경이나 착장이나 포즈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가 만들고 싶은 구체적인 설정 내가 프롬프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거랑 유사하게 가기 위해서 일단
일단 이 배경 이 연출 이미지를 한번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내가 상황이나 배경, 착장에 대한 워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저희가 아까 제품도 단독 컷 만들 때 썼던 워딩 그대로 가져서 계속 활용해 주시면 한다라고 했는데, 인물은 이제 인물의 외형 설명에 대한 거를 계속 고정시켜 놓고 내가 받고 싶은 상황 설정, 착장, 배경, 스타일 이런 워딩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만들 때는 long dark brown hair, brown eyes 이런 워딩을 썼고, 약간 pale skin이랑 약간 주근깨 있는 이런 느낌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고요. 아까 제가 디스크라이브에서 분석했던 그런 상황 설정이나 배경에 대한 거를 이제 섞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선순위로 잘 보여야 되는 게 앞에 오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니멀리스트 포토그래피고 여잔데 여자가 이런 외형을 가졌고 이런 컬러풀한 스타가 별들이 막 옆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착장은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썼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걸 온리 레퍼런스를 해줬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비슷하네 라고 되는데 이게 좀 똑같은 온리 레퍼런스에도 이미 조금씩 달라요, 인물이. 이거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이제 진짜 기술이 발전하면 잡히는 문제고, 다 이 문제는 내가 정말 근데 AI로 똑같은 인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이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를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톤 앤 매너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고 똑같이 프롬프팅하고 온리 레퍼런스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좀 톤이 레퍼런스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착장이나 배경이나 연출에 대한 워딩만 바꿔가면 이렇게 동일 인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또 프롬프팅을 바꿔서 동일 인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물이랑 좀 제품이랑 같이 연출하는 방법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여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이런 연출 컷을 만들고 싶어서 썼는데, 근데 이 미드저니 단점이 있어요. 미드저니가 온리 레퍼런스를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온리 레퍼런스를 넣고 이 인물이랑 동일한 인물이 저 목걸이까지 차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미드저니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이것도 꼼수를 써서 이렇게 다른 스텝들을 몇 개 밟아야 해요. 근데 일단 목걸이를 온리 레퍼런스로 넣고 아까 그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는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을 제미나이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드저니로 이제 했는데 내가 물론 아까는 제가 뭐 프롬프트 추출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로 쓰고 온리 레퍼런스 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제미나이한테는 일반 이미지 속 인물을 이번 여자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얼추 자연스럽게 바꿔지는데, 저도 요 근래 많이 써보면서 느끼는데 이거 보시면 좀 일단 인물이 좀 이것도 다르게 생겼어요. 얼추 뭐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제가 아까 하늘 배경 이런 1번 이미지에서 인물만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 배경이랑 착장도 사실 2번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뀌었죠. 그리고 제미나이가 근데 또 항상 이렇게 나오니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똑같이 부탁을 했는데 이번엔 또 완전 다른 인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랜덤입니다, AI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해보면 갑자기 2번 이미지를 막 1번 여자 얼굴을 만들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순서를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되게 랜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품 같은 건 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인물은 제미나이가 막 그렇게까지 좋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그래도 이걸 좀 보완해서 하자면 아예 그냥 제가 이런 방법을 하다가 그냥 저렇게 이미지를 2개 주는 것보다 그냥 이 인물에 대한 이미지만 보내고 설명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상황을 써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좀 얼추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인물 좀 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제미나이를 쓴다 할 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톤앤무드만 이런 색감으로 바꿔줘 하면 이제 톤도 얼추 맞춰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렇게 인물을 써야 돼요 라는 건 없고요. 제가 아까 그 옴리 레퍼런스가 하나밖에 미드전에서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미나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다 좀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1번 여자가 2번 이미지 속 목걸이 메고 있는 거 생성해줘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미드전에서도 못했던 걸 이렇게 제미나이가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일단은 생성을 해놓고 내가 또 부족한 건 포토샵에서 또 만져줘야겠죠. 제품 좀 이상하게 합성된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목걸이 제품까지 합성하고 싶다 하면 미드전에서 안 되는 걸 이렇게 제미나이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물을 생성해보면 아시겠지만 미드저니가 되게 인체 표현에 약해요. 신체 표현에. 그래서 손 같은 것도 막 손가락 하나 나오고 이렇게 손 찌그러져 있고 발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미드저니랑 뭐 GPT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나노바나나를 같이 쓰면 좋은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제미나이는 이런 톤은 잘 못 잡거든요. 이런 분위기 있는 이미지 컷은 잘 못 만드는데 내가 일단은 그 분위기를 얼추 미드저니로 내놓고 좀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또 이제 그거를 제미나이 나노바나나한테 갖고 가서 말하면 됩니다. 여자 손이 일그러져 있어서 손 부분을 수정해 달라. 나머지 뭐 얼굴 구도 배경은 고정시켜놓고 손만 바꿔줘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 바꿔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안 되는 걸 이렇게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옴리 레퍼런스가 제품 이렇게 얼추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노바나나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목걸이를 얼추 비슷한 거를 한 여자 이미지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 다음에 이 목걸이만 바꿔줘 하면 제미나이가 훨씬 잘 인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내가 정말 때깔이 좋게 하고 싶다 하면 사실 합성을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AI로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합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미드전이나 제미나이 아니면 나아가서 합성까지 섞어서 쓰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위기도 이 제품도 이 인물도 이거랑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데 뭔가 제미나이가 해주는 것처럼 좀 때깔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고 무드는 좀 있는데 동일한 인물과 이 제품을 하고 싶어 했을 땐 이런 식으로 섞어 쓸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드저니에서 옴리 레퍼런스로 이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얼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향수랑 비슷한 걸 들고 있게 프롬프팅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런 화이트 퍼퓸을 들고 있는데 그 퍼퓸은 에그 쉐이프드 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프롬프팅으로 텍스트로 해주고 이제 제품 이미지는 다르지만 얼추 비슷한 걸 이 여자 얼굴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제미나이로 가져가거나 본인이 직접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미지 2개 주고 1번 여자가 들고 있는 제품을 2번 제품으로 바꿔줘 하고 빗관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해줘 하면 되게 빠르게 이렇게 되긴 하지만 보시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 합성을 결국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콘티시함 같은 거는 이런 걸로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가 이거를 커머셜한 것까지 이게 되는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추가적인 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미드저니에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미드저니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좀 이런 손 디테일도 그렇고 얼굴도
이런 게 난 좀 이 구도는 뭔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이런 좀 미세한 디테일을 좀 다른 얼터로 받아보고 싶다 하면 그때는 저는 진짜 베리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걸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좀 퀄리티를 높이는데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그럼 저희 베리 소프트웨어 알죠? 그 이미지 얼터 4가지 받아보는 거. 그거를 계속 눌러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 나오는 이미지 컷들을 또 다양하게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는 이런 손 디테일이 괜찮게 나왔네. 그럼 이 부분만 살리면 되겠다. 그리고 뭐 또 한 번 눌렀는데 이런 옷 디테일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 뭐 얼굴이 좀 더 뭐 무릎이 이런 디테일이 더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라는 이미지를 쫙 일단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포토샵에 가져가서 이 부분만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디테일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손도 얼굴도 뭐 이런 옷 디테일도 다 마음에 드는 부분만 쪽쪽 골라가지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베리에이션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작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줌아웃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줌아웃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걸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또 베리 소프트로 해서 배경 디테일이 좀 바뀐 거, 좀 얼굴 디테일이 다른 거를 받아본 다음에 이 필요한 부분만 또 합성을 하면 이제 최종 가공해서 이렇게 약간 원본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테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베리 눌러보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이미지, 물론 이미지 그냥 미드저니 내에서도 업스케일이 되지만 조금 나는 디테일이나 질감 같은 걸 잘 살려서 이미지를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하면 별도의 AI 툴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레오나르도 AI라는 업스케일 툴이 있고요. 제가 근데 이거를 막 쓰는 이유가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써봤을 때 업스케일 AI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조금 그 가격대가 좀 저렴한 그 구독 요금제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걸 먼저 쓰게 돼서 쓰고 있는데, 또 다른 AI 아티스트 분들은 클레아도 진짜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클레아도 있고 그리고 토파즈도 있는데 토파즈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되게 크게 업스케일을 8K인가까지 해주더라고요, 토파즈는. 그래서 나는 진짜 고화질 정말 크기 큰 이미지가 필요해 라고 하면 사실 이런 AI 툴들에서는 어느 정도 업스케일이 그 이상은 안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난 진짜 8K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토파즈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간단하긴 해요. 레오나르도 이것도 검색해서 레오나르도 AI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 업스케일러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든 UI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내가 업스케일 하고 싶은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근데 이게 레오나르도 뿐만 아니라 업스케일 AI가 다 UI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다른 AI 툴, 다른 업스케일 툴들도 여기 보시면 이 내가 얼마나 AI 강도를 좀 높일 건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레거시라는 모드도 있고 울트라라는 모델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업스케일 스트렝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AI한테 너가 더 상상해서 이거를 업스케일 해줘를 맡길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우로 해보고 뭐 미들로 해보고 하이하고 얼트라까지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 좀 얼트라까지 하면 이게 그리고 좀 특징이 있어요. 업스케일 AI 다 특징이
약간 인공물은 되게 업스케일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되게 저화질 이런 포카리 스웨터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런 플라스틱 질감, 비닐 질감 이런 건 되게 잘 살려요. 근데 인물은 왜 저렇게까지 보정을 이거 보정도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렝스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강도를 잘 조절을 좀 이것도 해봐하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 레오나르도는 미드나 하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인물을 할 때는 미드나 하이를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스트렝스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도.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좀 우글우글하고 오히려 주름 같은 걸 이런 걸 살려야 된다고 AI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좀 텍스처를 더 업스케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막 눈가도 이렇게 파랗게 됐고 이랬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것도 너무 세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 미들로 했을 때 볼게요. 미들은 그래도 좀 괜찮긴 하네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눈가를 계속 시퍼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입술 질감 같은 걸 보면 훨씬 조금 더 진짜 사람 입술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로우가 제일 이제 무난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품은 이런 인공물은 그래도 업스케일 하면 거의 손댈 게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물을 업스케일 해주신다 하면 여기서 그냥 이거 저장하고 끝나지 말고 또 포토샵을 그냥 가져와서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만 업스케일 된 거에서 살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업스케일 된 거를 이렇게 업스케일 된 거 올려놓고 아까 원본 이미지 있죠? 이거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껐다 하면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건 너무 과하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우를 근데 저는 보통은 업스케일 된 거를 웬만하면 살리고 좀 내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워 나가면서 이렇게 파일을 합치기 때문에 업스케일 된 거를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지워줄게요. 또 눈가 이런 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한번 지워주고 주름이 오히려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다 하면 이런 것도 살짝씩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주름깨도 조금 과하다. 또 이거는 과하지 않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것도 막 너무 이렇게 주름같이 보이게 징그럽게 이렇게 펴있다. 이런 것도 좀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된 업스케일은 좀 내가 원본 이미지에서 부분을 살려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 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전체적인 인물에 대한 연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코스메틱 그런 거를 아트 디렉팅 하고 싶어서 좀 이런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 하면 이것도 똑같이 설명을 하되 조금 더 이 메이크업의 부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섀도우 컬러는 이런 거고 립스틱이랑 블러셔는 이런 거다라고 써주면 당연히 이렇게 또 이미지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똑같은 프롬프트예요. 근데 이 똑같은 프롬프트인데도 또 여러 번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런 메이크업 톤 같은 거를 이렇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그게 뽑혀 이런 식으로 추려지면 또 이 이미지들을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로 활용을 해서 여기서 디벨롭을 해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도 프롬프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백캠에서 했던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연출했고요. 이것도 당연히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인물들을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 캐릭터 레퍼런스로 써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 설정에 대한 워딩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살짝 보여드리면 되고 이렇게 이런 텍스처 있는 큰 사과 옆에 있는 거 연출했던 거고 풀밭에 뭔가 누워있는 거 프롬프팅만 잘 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엔터테인먼트 그때 아트팀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미드저니는 여러 명은 사실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두 명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의 저라면 이거를 진짜 다른 사람으로 두 명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내가 다르게 만들고 싶은 여자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그걸 뭐 나노바나나한테 가서 왼쪽 여자만 얼굴 이상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고 미드저니는 사실 인물을 다양하게 하면 그 얼굴을 다 다르게 뽑아주는 건 잘 못해요. 이런 한계가 있다. 이때도 프롬프팅을 다양하게 해서 여기는 딱히 캐릭터 레퍼런스는 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양한 무드 연출 중심으로 갔던 거라서 인물이 좀 더 다르게 생기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가 여러분들도 하실 때 내가 이건 서커스 컨셉이니까 그 서커스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배경이나 이런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인물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세 명이. 그래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오늘 좀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피드백이. 그래서 오늘은 좀 10분 쉬고 빨리 끝내는 쪽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다 여기 올려놨거든요. 과제 강의 자료에. 그래서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디스코드 와서 다운 받을게요. 늦게 와가지고 출석 아, 맞다. 김민정 네. 네. 네? 네. 네, 네네. 네.